노후가 비참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연금이 부족해서요. 자식이 없어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노후를 진짜 망가뜨리는 결정적 원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있어도 노후가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난해도 품이 있고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지금부터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것의 정체를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40대도 미리 알아두시면 10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첫째, 가난. 둘째, 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식 문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노인은 여전히 밝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어떤 노인은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은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결정적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말이죠. 왜 어떤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어떤 할머니는 돈이 있어도 초라해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비참한 노후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병원비를 걱정하며 약을 줄이는 모습? 자식에게 손 벌리며 용돈을 받는 모습? 물론 이것들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비참한 노후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정이 사라진 노인이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노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노인.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비참한 노후였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며 살지 못하는 삶. 여러분,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을 갈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지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꾹꾹 참아야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노후는 비참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표정이 없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 겉으로 보면 순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권을 이미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돈이 없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의존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순간 선택권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요양원에 의존하는 순간 시설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순간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의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을 잃는 순간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갇힌 삶이 됩니다. 78세 박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해주고 둘째 딸이 사업할 때 자금을 보태주고 본인의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박 어르신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맞벌이에 대출 상환에 육아에 자기 삶 하나 버티기도 벅찼습니다. 둘째 딸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본인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결국 큰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병원비를 쓸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고 싶어도 며느리의 스케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싶어도 용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날 박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김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김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과 작은 월세 하나가 전부입니다.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김할머니는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살지만 그 집은 할머니가 직접 고른 집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지만 먹고 싶은 걸 직접 고릅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지만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박 어르신은 돈을 자식에게 다 주고 의존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적은 돈이지만 본인이 관리하며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내 돈. 여기서 내 돈이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돈.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 이것만 있어도 선택권은 지켜집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내 체력. 몸이 움직여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갈 때도, 장을 볼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누워버리면 모든 선택권이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은 노후의 필수 자산입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내 결정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을 갈지 내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은 늙어도 존엄한 노후를 삽니다. 반대로 이 선택권을 잃는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는 비참해집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 꼭 바꿔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는 생각부터 끊으세요. 자식은 노후 대비용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세요. 응원하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인생을 맡기지는 마세요.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식이 나를 책임져야 해.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의무가 되고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내 돈의 주도권을 반드시 지키세요. 전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순간 존중은 아주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효도하면 재산을 물려줄 게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동안은 효도가 유지됩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핑계로 자유를 내주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자식 집에 들어갔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잠시입니다. 반면 선택권을 잃으면 평생 후회가 남습니다. 외로움은 친구, 복지관, 취미 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독립성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만난 행복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이들은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진 건 큰 통장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입니다. 73세 최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갑니다. 자식이 데려다 줘서?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가 이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노후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결정적 원인, 의외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돈도, 건강도, 관계도,
내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60대라면 아직 15년이 남았습니다. 70대라면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